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정혁진 변호사, 김재혜 변호사, 장혜찬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앤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들고 나간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가 9월 1일 CCTV 화면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 저 물건의 정체가 일단 노트북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정 교수가 9월 1일 9시간 동안 동양대에서 머물렀는데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PC를 옮기고 짐을 옮겨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트북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김상현 평론가, 저 행동을 뭘로 해석할 것이냐? 네. 뭐 이론이 있었어요. 뭐 업무 준비하려고 강의 준비하려고 가져간 거다라는 해석부터 증거 인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어하는 쪽, 공격하는 쪽의 입장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예. 중요한 거는 그걸 입증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뭐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저거를 입증을 못하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저게 뭐 증거인멸을 위해서 가져나가려고 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저 노트북의 행방을 찾는 것이 그렇겠죠. 가장 중요한 건데 예. 저 노트북의 행방을 왜 못 찾는지가 시청자들이나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화면에도 찍혀 있고 예. 그다음에 그 PB 김 씨가 증언한 거에 비하면은 뭐 예. 노트북을 봤다고 전화로 했어요. 가져와라. 예. 봤다고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가져와라 그랬다 봤다고 그랬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노트북을 가져갈 때 안 봤더라도 그 노트북의 무게나 촉감으로도 알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노트북을 꺼내서 봤다고 했군요. 꺼내서 그 노트북을 본 다음에 조국 장관과 통화도 하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서 유심 칩도 꺼내 가지고 뭐 공기기에다가 공 핸드폰에다가 넣어 가지고 통화도 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존재하는 노트북인 건데 왜 못 찾냐 이거예요. 예. 지금 검찰에서는 이 노트북이 상당히 수사에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까? 중요할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검찰에서? 왜냐하면 노트북을 보질 못했으니까 예.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니까 숨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정경심 교수가 밤을 샜어요. 예. 그 8월 31일 날 밤 11시 45분에 동양대 연구실에 그 김모 씨, 예. 그 PB하고 같이 가서 PC를 갖다가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그 김 씨를 밤 11시 45분에 배웅을 갖다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연구실로 갔다가 그 다음 날인 9월 1일 날 아침 9시에 나온 게 저 CCTV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밤새도록 그 연구실에 남아가지고 있다가 이런저런 짐을 갖다 다 챙기고 예. 그다음에 노트북까지 챙기고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9월 3일 날 그 김 씨가 그 동양대 연구실 PC 본체하고 그다음에 방배동에 있는 자택에 있는 그 하드디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검찰에 다 임의로 제출을 갖다가 했는데 예. 유독 노트북만 지금 행방을 모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예. 그다음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김 씨 입장에서 보면은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죄라고 하는 거는 그 범죄인 본인한테는 해당이 없는 죄이기 때문에 예. 제3자가 증거인멸죄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한테도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록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경심 교수가 노트북 꺼낸 거 봤다. 그리고 전화로 내 노트북을 가지고 호텔로 와달라. 김상일 평론가님의 의문처럼 김재일 변호사, 왜 검찰은 저걸 못 찾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증거인멸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화제가 되고 있으면 그냥 가져다가 제출하면 되잖아요. 예. 그냥 하드디스크 제출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독 노트북만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노트북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그냥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유시민 작가라든지 아니면은 주장하는 바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검찰에서 혹시 증거 조작이 일어날까 봐 빼놨다라는 보존하려고 거잖아요. 그랬다. 네, 보존하려고, 예. 증거를 보존하려고. 그런 취지로 지금도 노트북을 증거 보존하기 위해 빼놓은 거라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출을 해서 예. 저것이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소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직까지 검찰은 저 노트북을 지금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민감할까를 보니까 장혜찬 평론가님, 김경록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트북 파일을 열어보더니 조 장관에게 전화를 하면서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김경록 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예. 다른 컴퓨터나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한 내용, 뭐 표창장 위조나 다른 의혹에 관련된 훨씬 더 민감한 자료가 노트북 안에 파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노트북에 있는 파일을 확인하고 바로 조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거는 이 노트북이 발견되면 더 이상 관련된 의혹을 숨길 수 없을 것 같더니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내가 안고 가겠다. 이런 통화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노트북을 확보하는 데 검찰이 매우 주력하고 있고 김경록 씨를 늦은 시간에 다시 불러서 여의도 호텔에 CCTV까지 같이 보면서 예. 그 CCTV 여의도 호텔에서 김경록 씨가 이 정경심 씨에게 노트북을 건네줬다 안 줬다 두 사람의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만약 김경록 씨가 노트북을 갖고 있고 정경심 교수에게 안 줬다면 지금 검찰에게 제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노트북이 만약 발견이 안 되면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증거인멸의 혐의가 김경록 씨에게 훨씬 더 무겁게 적용될 수 있고요. 제3자이기 때문에 예. 이미 다른 자료를 다 이미 제출했는데 유독 노트북만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김경록 씨 측에서는 상당히 없어 보입니다. 예. 반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이런 민감한 내용이 노트북에 담겨 있다면 검찰에게 제출을 안 할 그런 동기가 훨씬 더 많은 셈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마도 김경록 씨보다는 정경심 교수가 노트북을 다시 이 여의도 호텔에서 받아서 어딘가에 숨겨뒀거나 안 돌려주고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일단 검찰은 정 교수를 네 번째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말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 방침이라고 하는데 네네. 조 장관의 동생에게 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네네. 정 교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건강상의 문제도 그렇고 증거 이미 다 확보한 거 아니냐? 일단은 법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지만 예. 그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영장 실질 심사 하지도 않았어요. 저도 제가 영장 실질 심사 하지 않았는데 구속이 안 된 케이스를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정 변호사님도 못 봤어요? 네네, 못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 다음에 영장 전담하는 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명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자기 자신의 고유한 판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영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정경심 교수가 여태까지 3번 조사를 갖다가 받았는데, 예. 그 3일 날, 그 다음에 5일 날, 8일 날 받았거든요. 근데 조사 시간은 굉장히 길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한 시간은 많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원래 한 이번 정도 되면은 이제 검찰이 결정을 갖다가 내렸어야 됐는데 예. 실질적인 조사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부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한 4번 정도 부르면 충분히 불렀다. 그래서 이제 기소를 갖다가 하든 영장을 갖다가 하든 결정을 내릴 텐데 이 케이스는 저희 법조인들이 보기에도 너무 좀 이례적인 것들이 많아서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국감 자료를 통한 자료를 한번 좀 하나 볼 텐데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내역을 서울대에서 공개를 했는데 명단을 쭉 줬나 봐요. 그런데 여기에 조 장관 아들은 있는데 딸은 없다. 그러니까요. 인턴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까도 제가 일반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충족시켜줘야 된다.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게 예. 국가와 제도와 시스템이 왜 만들어졌냐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뢰를 하면서 무슨 행위를 할 때 그 신뢰를 기반해서 마음 놓고 믿고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공공기관은요. 원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네. 투표를 해가지고 앵커님을 우리 대표로 뽑는다 그래도 원부가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부는 이 근대 국가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증명하기 위해서, 사회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근데 서울대라는 국가기관, 국립대학교에서 원부에 안 들어있다. 예.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할 수밖에 어떻게 예, 생각할 예, 수 있겠어요, 이거를. 이거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합당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 문제는 그 합당한 해명을 해야 될 분들이 합당을 해명을 안 하고 그냥 주장만 한다는 거예요. 인턴을 했다. 발급받았다. 예. 근데 발급해준 쪽은
나는 모른다. 예.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김재엽 선생님 법적으로 저것이 실제 법정에 갔을 때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정황 증거는 되겠지만 그렇지만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접 증거는 위조이기 때문에 그 제출된 인턴 증명서 원본을 확보하고 그 원본 위에 찍혀진 그 이름과 직인이 그것이 위조되었는가를 그 문서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예.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착오가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는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원부에 없고 또 그 외에 별달리 인턴 활동을 했다라는 증명이 없고 예. 그리고 제출된 인턴 증명서의 일련 번호라든지 뭐 양식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기존의 것과는 매우 많이 다르다라고 예. 하면은 위조되었을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부가 없어도 입증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뭐냐면 제가 이제 전산과 출신이라 그러는데 저게 원본을 스캔받지 않고 예. 파일이 생성됐다 그러면은 그건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래픽 파일이나 아니면 워드 프로세싱 파일에서 생성이 됐다. 예.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입증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작된 것이다. 위조 제작된 것이다. 이렇게 입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황을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좀 더 열심히 해서 입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